서해의 잔잔한 수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새로운 함대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중국은 이른바 괴물함대와 유령함대로 불리는 이 함정들의 정체에 크게 당황했어요. 한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예상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군 관계자는 한국, 대체 그 함대는 뭐냐, 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서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향후 30년간 364척의 군함을 건조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소식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서해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이 겹치는 민감한 해역입니다. 중국은 이곳에서 자주 군함을 배치하며 세를 과시해왔죠. 그러나 이번에 한국이 선보인 함대는 기존의 패턴을 완전히 깨는 모습이었어요. 그 규모와 기술력은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괴물함대라는 이름은 한국의 최신의 구축함과 초계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첨단 스텔스 기술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죠. 유령함대는 무인함정과 잠수정으로 구성된 비밀스러운 부대예요. 이들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아 유령처럼 움직입니다. 2025년 5월,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 해군의 훈련이 시작됐어요. 중국은 이 훈련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신형 구축함 KDX-IV가 첫 선을 보였죠. 이 함정은 8,000톤급에 달하는 거대한 배수량을 자랑합니다. KDX-IV는 최신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무장했어요. 이는 중국의 최신 군함과도 맞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국은 이 함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 작전구역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죠. 이는 중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였습니다. 중국 해군은 즉각 항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한국은 단호히 대응했어요. 서해는 우리의 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유령함대는 더욱 신비로운 존재로 주목받았어요. 이 함대는 무인 전투함과 잠수정으로 구성된 첨단 부대입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죠.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 핵심입니다. 한국 해군은 이 유령함대를 서해 5도 인근에 배치했어요. 이는 북방안개선, NLL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함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지 못해 당황했죠. 유령함대의 기동성은 기존 전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한국의 이번 군사적 움직임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에요. 이는 장기적인 해군력 증강 계획의 일환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5년부터 2055년까지 364척의 군함을 건조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계획은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을 동반합니다. 이 소식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충격을 줬죠.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KDX-IV와 같은 대형 구축함 건조에 강점을 보였죠. 이들은 미국의 군함 건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30년간 364척의 군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어요.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 프로젝트의 일부를 수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미국의 조선소가 납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빠른 건조 속도를 자랑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특히 서해에서의 한국 해군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2021년 중국 군함이 백령도 40km 앞까지 접근한 사건이 있었죠. 당시 한국은 이를 강하게 규탄했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된 듯 보입니다. 한국의 괴물함대와 유령함대가 서해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고 있죠. 중국은 한국의 함대가 동경 123에서 124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간다고 보고했어요. 이는 중국의 EEZ 내에서도 활동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한국 해군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작전을 지속했어요. 이는 중국의 일방적인 해상 통제 시도를 견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령함대의 핵심은 AI 기반의 무인 전투 시스템이에요. 이들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삼성전자와 KAIST가 기술 개발에 참여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 무인 함정의 움직임을 추적하지 못해 당황했어요.
이는 중국의 레이더 기술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유령 함대는 작전 반경이 넓고 기동성이 뛰어나죠. 이는 서해의 복잡한 지형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에서 이 함정들은 큰 위력을 발휘했어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한국은 서해 방어를 강화해왔죠. 유령 함대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한국 해군의 방어 태세를 재점검하게 했어요. 이후 무인 함정 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었습니다. 한국의 364척 건조 계획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는 해군력을 세계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려는 야심입니다. 계획에는 항공모함 2척, 원자력 잠수함 10척, 최신의 구축함 50척이 포함돼 있죠. 이는 한국 해군의 질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항공모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K항모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2035년까지 한 척이 취역할 예정이에요. 원자력 잠수함은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이죠. 이는 한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이 같은 계획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어요. 특히 원자력 잠수함 개발은 중국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중국은 서해에서의 한국 해군 활동을 도발로 규정했지만 한국은 이를 정당한 방어로 맞받아쳤죠. 한국의 괴물함대는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무장했어요. 이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KDX-IV에는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돼 있죠. 이는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과 동급의 방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유령함대의 무인 잠수정은 수중 드론으로 불리며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어요. 이는 북한의 위협에 특히 유효합니다. 한국 해군은 이 함정들을 통해 서해의 패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웠죠. 이는 중국의 해상 확장을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5년간 군함 건조 속도를 높여왔어요. 2019년에는 며칠 간격으로 5척의 군함을 진수하며 주변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령함대는 중국의 양적 우세를 질적으로 압도할 가능성이 있죠. AI 기술과 스텔스 성능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미국의 군함 건조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도 열렸습니다. 미국은 30년간 364척의 군함을 건조하며 약 1,57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에요. 한국은 이 중 상당 부분을 수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는 중국의 조선업체들을 압도하는 경쟁력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죠. 특히 서해에서의 한국 해군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중국 군함이 한국 EEZ에 330회 이상 진입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는 한국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습니다. 한국은 이를 계기로 서해에서의 군사훈련을 강화했죠. 괴물함대와 유령함대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북한의 신형 군함 건조 움직임에도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북한은 최근 남포와 청진에서 3,000톤급 신형 군함을 건조 중이죠. 이는 기존 호위함보다 2배 큰 규모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령함대를 배치했어요. 이는 수중에서의 은밀한 작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령함대의 무인 잠수정은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죠. 이는 천안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의 364척 건조 계획은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해 추진 중이에요. 이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조선업체들은 이 프로젝트로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죠. 이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KDX-IV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어요. 현대중공업도 무인 함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미 호주와 캐나다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령함대는 단순한 군사적 자산이 아니에요. 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이것과 결합된 이 함정들은 전 세계 해군 기술의 표준을 바꿀 가능성이 있죠.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
이는 서해에서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유령함대를 통해 서해에서의 작전 우위를 확보했어요. 이는 중국의 해상 패권 도전에 강력한 대응입니다. 한국은 서해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했죠. 이 훈련에는 괴물함대와 유령함대가 총출동했습니다. 중국은 이 훈련을 도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위권 행사라며 단호히 맞섰습니다. 이 훈련에서 KDX-IV는 미사일 요격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이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유령함대는 수중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며 적 함정을 무력화했어요. 이는 중국의 레이더망을 완전히 교란시켰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군사적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어요.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전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해군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전략의 일환입니다.